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anatory Data Analysis, EDA라는 부분과 확률 분포 및 추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Explanatory Data Analysis, 또 통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의미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유형별로 EDA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리고 확률 분포, 통계적 추론, 그 다음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하는 것은 머신 러닝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요약해서 보고 패턴을 찾는다든지 이상치, 이상징후를 찾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형의 선택과 또 양질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량경제학에서도 기본적인 단순 기술 통계량이라든지 도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주로 깨끗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아주 더티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우선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용할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 모형의 관련성이 높은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 변수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변수, 기존에 있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치나 이상징후, 아웃라이어라든지 어노멀티를 찾아내고 이를 처치해서 모형 추정이라든지 모형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가설과 또 이를 검증하는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의 유형별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산형 데이터일 때는 주로 빈도 분석이라든지 교차제표를 많이 살펴봅니다. 그 외에도 시각화를 위한 파이 차트라든지 막대 그래프를 살펴봅니다. 단순한 빈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인덱스별, 변수별, 구성비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결혼을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떠냐에 대한 크로스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바로 빈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쌓아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평으로 겹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산형 데이터의 Explanatory Data Analysis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속형 변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미니멈, 맥시멈 값, 그리고 관측치 수 같은 것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는 박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와 같은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계량경제학이라든지 머신러닝에 있어서 확률 변수라든지 확률 분포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함수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일 때에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PDF라고 해서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든지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누적 확률 함수, Cumulative Density 펑션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pf라고 해서 분위수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Quantile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 0.975 확률에서 그 포인트가 얼마냐, 정규 분포일 경우에는 1.96이라는 값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 함수가 ppf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항 분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누적 분포 이렇게 정의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속형 변수가 노멀 분포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누적 확률 함수가 정의됩니다. 이 정규 분포와 비슷한 로지스틱 분포일 경우에는 역시 이와 비슷한 Cumulative Density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CDF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확률 분포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산형 확률 분포에는 베르누이 이항 분포 또는 포아송 분포가 있다. 연속형 분포에는 정규 분포, 로지스틱 분포, 카이 제곱 분포, T 분포, F 분포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규 분포라든지 로지스틱 분포의 누적 확률 함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머신러닝 분야에서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통계학이라든지 계량경제학이라든지 머신러닝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폼 분포, 엑스포넨셜, 바이노미얼, 포화송,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포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통계량들은 단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과 다른 방향에서는 추론 통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론 통계학에서는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든지 표본 통계량을 구하고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가설 검정에 사용이 됩니다. 가설 검정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거나 임계치를 구하고 P값을 구하거나 또는 신뢰 구간을 정의하는 것들입니다. 비무가설, 대립가설에 가설을 세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흑인과 백인의 고용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설 검증을 할 때는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T값을 구하고 또 임계치와 이를 비교하거나 또는 P값이 얼마나 작으냐 이런 것을 통해서 흑인과 백인의 고용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이런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실행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몬테칼로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몬테칼로 실험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결과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라든지 복잡한 시스템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환경 내에서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접하는 사회과학 통계,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이런 통계들은 반복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모의 실험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 몬테칼로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평가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반응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몬테칼로라는 이런 의미는 몬테칼로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경제학자, 통계학자의 모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몬테칼로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몬테칼로 실험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확률 분포라든지 모수를 선정을 하고 확률 표본을 생성을 한 다음에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 결과를 표본이 증가할 때 분산이 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이런 가상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표본수를 100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10,000회를 해서 표본수를 정규 분포를 하는 이런
정규분포 난수를 발생을 시킵니다. 평균이 10입니다. 이렇게 구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분포를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표본이 1000개인 것을 10,000번 실행을 통해서 이러한 분포, 이론적인 정규분포와 실험을 통해서 만든 분포가 얼마나 근사하게 닮아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만약에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고 우리가 카이 자승분포라고 했을 경우에도 카이 자승분포의 반복 횟수가 늘어날 때 그 평균이 정규분포에 접근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몬테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균이 10인 정규분포를 발생을 시켜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신뢰 구간을 구한 다음에 그 신뢰 구간이 모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라든지 기초계량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것은 바로 신뢰 구간의 의미입니다. 한번 샘플링해서 여기서는 한번 1000개의 표본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신뢰 구간을 구했다. 이렇게 했을 때 신뢰 구간의 의미가 뭐냐? 모 평균이 이 신뢰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95% 신뢰 구간의 의미는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짐작하려고 한다.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95% 신뢰 구간을 구했다라고 하자. 모 평균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뢰 구간이 모 평균을 포함하는지는 사실상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의 의미는 독립적인 표본을 100회 추출해서 그때마다 95% 신뢰 구간을 구했다면은 이렇게 구한 100개의 신뢰 구간 가운데 95%에 해당되는 95개의 신뢰 구간이 모 평균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5% 신뢰 구간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내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파이썬 코드에서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펴본다면은 바로 기초 통계량 또는 Explanatory Data Analysis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